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며칠 영상을 못 만들어 올렸습니다. 주말에 만들어 올려야 되는데 기력이 세져 가지고 영상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못 만들어 올렸네요.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은 떨어졌다가 올라왔지요. 올라와서 요 21선을 해보겠다가 여기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21선 위에 있다. 뭐 이거는 어쨌거나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액티비티하게 움직입니다. 하방 버리지 밴드를 뚫었다가 상방 버리지 밴드를 장중이지만 뚫었다가 내려와서 버리지 밴드 중단을 터치하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들어갈 것 같아 보이기에 얘기입니다.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근데 뭐 대충 이렇게 보면은 또 대충 맞지요. 그러니까 대충 맞으니까 대충 보고 대충 맞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중립에 가까운데 뭐 이것도 뭐 본주하고 그러니까 보통주죠. 본주가 뭐 본주는 내가 쓴 용어고 원래 보통주라 그러죠. 본주는 요 위에서 비슷하게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네이버, 기아차 이렇습니다. 그리고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월봉인데 브론즈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왔다가 반등을 내가지고 중단까지 올라갔다가 얻어맞고 다시 내려와서 하단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서 상단 근처까지 갔다가 빌려가지고 20일 그러니까 20개월선에 지지받고 있는 뭐 그런 모양새입니다. 월봉상에 주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브론즈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왔다가 브론즈밴드 상단에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20주선에 뚫고 내려갔다가 20주선을 아직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봐서는 여기서 공방을 벌이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거냐, 뭐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될 것 같아. 근데 아마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냐, 뭘 근거로 그러냐, 뭐 근거는 별로 없지만은 어쨌거나 한 6월달 정도까지 우리 공매도가 금지돼 있죠. 그러다가 4월달인가 선거 있지요, 우리나라. 그러고 미국 그 가을에 또 선거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거가 있는 해는 좀 올라갑니다. 미국 주식 올라가면 우리도 좀 올라가지요. 선거가 있는 해는 우리나라 선거가 있는 해는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밀어 올리려고 여권 측에서 애를 씁니다. 뭐 그 애를 쓰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있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었고 지난주 안에 돌릴 가능성이 많다 했는데 바닥이 지난주 목요일 나왔고 목요일 장중에 바닥을 찍고 돌리고 금요일은 또 올랐지요. 그리고 월요일 날 좀 더 올라서 고점 찍고 내려간다 정도는 뭐 여러분들 다 예측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 어제하고 오늘 장중 저점이 뭐 바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바닥이든 아니든 위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합니다. 뭐 더 내렸다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거를 바닥으로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라 그랬고 여기서 매도를 쳤다. 버틴 사람들은 뭐 아직은 팔 이유가 별로 없지요. 5일선이 올라가 있으니까. 위에서 월요일날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사면은 분할 매수를 하되 샀던 금액만큼은 사지 말고 절반으로 줄이라. 그리고 현금을 내려가라 하고 자꾸 얘기합니다. 왜 올라가는데 그러냐?
어디가 꼭대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점에서 왕창 물리면은 그 다음에 답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요 97, 8년경에 나라가 망하는 국치를 한번 또 당했지요. 국치를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국치를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다. 그리고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었다. 이래 보거든요. 그 파동이 여기서 끝이 난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옛날 걸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80년 시작을 했지요. 80년 시작해가지고 내 기억으로는 최저가 7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고, 86년도 우리 아시안 게임 했지요. 아시안 게임 할 때 인플레이션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 올림픽 할 때 좀 더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86년도에 소주 한 병 500원, 안주 하나 500원, 맥주 커피 한 잔 500원, 거의 500원이 대세였거든요. 당구 10분에 100원, 200원, 방학 때는 50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7년도부터 500원에서 700원짜리가 커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87년도도 내가 그랬죠. 보통 그 학교 앞에는 소주 한 병 500원, 안주 하나 500원, 1,000원 하면은 최소 술 한 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 1차 정도. 지금 소주 한 병 5,000원, 안주 하나 암만 싸도 5,000원. 그러면 지금보다 돈 가치가 한 10배는 있었지요. 소주 값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그때에 비해서 자리세, 인테리어 이런 걸 생각하면은 비교가 안 되지만은, 단지 이제 소주 값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그렇다. 담배값도 비쌀 겁니다. 아마 담배값이 그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은하수 330원, 한산도 330원, 군대에서는 은하수 60원, 한산도 60원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 지나고 인플레이 발생, 88 올림픽 지나고 인플레이 발생, 이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끝없이 올라가다가 89년도 올림픽 한 다음에 꼭대기를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쳐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대기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거를 꼭대기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건 꼭대기가 아니고 요거를 꼭대기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앞에 거를 꼭대기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여기 꼭대기 같습니다. 여기 꼭대기면 A, B, C 해가지고 여기서 박살이 났다 이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꼭대기는 꼭대기 맞겠죠. 이 꼭대기고, 이 꼭대기 대비 우리나라는 70 한 7% 정도 떨어졌나? 70 한 6, 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6, 7% 떨어지면서 거기 왔지요. IMF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 일본은 어땠냐? 일본을 보게 되면은 일본이 80년 말 90년경에 4만 갔습니다. 정확하게는 4만 못 가고 3만 9천 얼마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떨어지가 여기 바닥을 찍을 때 이 바닥이 고점 대비 80 한 2, 3% 떨어졌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4분의 1 쪽 났다면은 일본은 5분의 1 쪽 났습니다. 고점 대비. 그리고 지금 다시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를 이룩한 사람들, 60년, 70년, 80년, 7, 80년대 부를 이룩한 사람들이 굉장히 건면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이죠. 그 건면하고 강인한 사람들이 돈을 쥐고 있습니다. 그 돈을 쥐고 있으면서 금금 전략하면서 안 내놓고 있지요. 아직도 많은 숫자들이, 많은 돈들을. 그래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 그리고 많이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 꼬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 개미들이. 그러니까 나이 든 개미들이 아직은 안 꼬이 들고 있는데 꼬인다, 뭐 꼬드기진다, 부안해동한다,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 이걸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을 겁니다. 들어올 때까지. 아마 4만을 넘어가면은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가고 더 가버리면은 아마 꿈틀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꼬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역사적인 꼭대기를 잡게 되겠지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이제 그 사람 살아생전에는 그 지수를 못 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적 사람들이냐?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40 몇 년생, 50 몇 년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40 몇 년생, 50 몇 년생들. 뭐 60 몇 년생은 아니겠지요. 40 몇 년생, 50 몇 년생. 그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40 몇 년생들은 자기들이 4.19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4.19 세대. 50 몇 년생 같으면은 뭐 무슨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60 몇 년생을 386 세대라 그랬죠. 지금은 이제 50대 됐다고 586 세대라 그러는데 이제 거의 이제 60대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686 세대라 그러려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뭐 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올라가는 데 반해서 우리는 왜 그래 안 올라가냐, 뭐가 문제냐 하는데 글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보더라도 뭔지 모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 같이 보이죠.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 같아.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니까 마지막 피크를 친다.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꼬대길라나 찔라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뭔지 모르게 일본 장이 우리나라 장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죠.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어찌 될 거냐, 또 우리나라가 어찌 될 거냐가 중요한데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드려야죠. 뭐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지 놈 생각 얘기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생각은 뭐냐? 나는 뭐 월봉상 볼 때 또는 주봉상으로 볼 때 우리 바이러스 사태에서 떨어졌고 올랐다.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다. 어찌 보면 이게 대세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대세 하락. 이게 꼭대기고 조정을 받을 때 일본처럼 진짜로 큰 조정을 만 5분의 1쪽 조정을 받는다 이러면은 한 800 이래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럼 이거 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 생각이 어쨌거나 올라가는데 단번에는 못 뚫고 조정을 받을 거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나서 웬만한 그 시장의 개인 참여자를 다 죽이고 올라가지 않을까. 나는 이걸 뚫고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언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직은 개인 투자들이 너무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흔들기 가지고는 안 죽겠구나. 그래서 횡보를 오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흔들기를 한 번 더 한다든지 그 흔들기가 얼마나 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80년부터 뭐 98년까지 대략 20년이죠. 그 다음에 98년부터 지금 우리 바이러스 사태까지 한 20년을 봤는데 그러면 이게 바닥이 아니면은 아직은 이게 바닥이라면은 바닥이고 새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게 꼭대기고 하락의 시작인가? 대세 하락의 시작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일단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언제 지수가 처박아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익이 나면은 팔고 다시 들어갈 때는 현금을 확보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6개월은 넘었고 1년이 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좀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한 번씩 얻어맞으면 우리하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내가 예전에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잘못 얘기했는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의 민주당 세력이 친환경 하면서 전기차를 밀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공화당이라고 공화당이 트럼프 당이죠. 트럼프가 디젤, 석유, 에너지 쪽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오펙이 전 세계 석유 시장을 갖다가 장악을 하고 가격을 갖다가 마음대로 감상정산을 하면서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페크의 대장이죠.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진짜 전 세계 생산량의 1등이 미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석유 생산량 1위가 되었습니다. 매장량 1위가 아닌데 생산량은 어쨌거나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량 1위가 아니던 미국이 1등 생산량이 되었으면 생산국가가 되었으면 미국이 원래 밀었던 게 전기차인데 그러면은 전기차 쪽으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게 누구냐? 미국이냐? 아니거든요.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 쪽으로 가장 많이 투자한 게 자동차 쪽으로 중국이면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는데 중국 좋은 일을 갖다가 미국이 시켜주면 미국 바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에코프로를 비롯해 가지고 뭡니까 이 저것들 있지요. 주식들 전기 관련 주식들 이것 전기 관련 주식들이 80만 원 깨지면은 살려 그랬거든요. 요 위에 있을 때 깨지면은. 근데 80만 원 깨졌다가 약간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죠. 안 샀습니다. 살려고 하다가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안 샀습니다. 그래가 쭉 떨어졌다가 60만 원을 깨고 다시 올랐지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때가 팔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였다고 보입니다. 자, 트럼프가 안 그래도 전기차보다는 우리나라에 석유가 풍부하게 많이 나오는데 뭐 하루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친환경 얘기를 하면서 뭐 풍력, 태양열 에너지 뭐 이런 걸로 가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이 전기 자동차 시장 또는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쪽 계통을 갖다가 재생에너지 쪽을 갖다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는 넘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중국 좋은 일을 안 시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종목은 하염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두 손 댈 때까지, 중국 기업들이 망할 때까지, 망하면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미국이 가져가려나? 우리나라가 가져가려나? 우리나라인데 가져갈 기회를 주려나? 어쨌거나 다국적 기업들이
뭐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얼마부터 올렸나? 작년 초에 뭐 15만 원, 뭐 12만 원, 뭐 이렇게 했거든요. 뭐 10만 원 근처. 그러면 이까지는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봐야 됩니다. 그럼 10만 원 됐을 때는 들어가도 되냐?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 솔직히 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밑에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 전기차 에코프로도 거의 1000배 났거든요. 1000배. 100배도 아니고 1000배. 그럼 100배 났을 때가 15만 원이잖아요. 15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떨어질 거냐? 다시 오르겠지요. 5년 뒤에 오르든 10년 뒤에 오르든 언젠가는 오르겠지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은 그 정권 잡고 있는 동안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데, 내가 앞전에 전기차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내 사부님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때 사부님 얘기를 좀 들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거와 지금 얘기했던 게 좀 다르다 이러면은 그때는 사부님 얘기를 주로 한 거고, 생각을 지금은 내 생각을 주로 얘기한 겁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이 다르다, 율배반적이다, 모순이 있다 이러면은 그 내용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 대략은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기차 쪽은 2차 전지 쪽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는 얼마큼 갈 거냐? 잘 모르겠는데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정도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공항 세계대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은데, 뭐 누가 많냐? 내가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대공황이 한 1929년 30년경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전쟁이 1939년인가? 우리는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죠. 서양에서는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고, 세계 2차 대전. 조금 부르는 게 다릅니다. 공황이 또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공황이 왔지요. 대공황이 왔고, 그 대공황 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못 견디니까 독일이 또 전쟁을 일으켰지요. 그게 세계 2차 대전이고, 우리나라 IMF가 왔고, IMF 차관을 마지막으로 갚은 게 2000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오히려 2002년경 요때쯤 가장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요때쯤에. 요때도 부도가 많이 났지만은 IMF 차관을 받고 올랐죠. 올랐다가 떨어져 가지고 끝난 후에 기업들은 부도가 더 많이 났습니다. 2000년, 2002년.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해서 기업들과 중소기업들과 개인들의 삶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후폭풍으로 무반동 총들은 쏘면은 그 화염이 뒤로 놓습니다. 그 뒤에 있으면 죽습니다. 맞으면은 90mm 무반동 총도 마찬가지고, 뭐 화력 시범 볼 때 보니까 불꽃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뒤에 한 10m 뒤에 있으면은 거의 불꽃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근처에 안 가는 게 답입니다. 그 뒤에 가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식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중에 나는 반등으로 보고 있다 그랬죠. 반등인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가고 나서 한 번 더 떨어질 거다. 그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게 쌍바닥이 될지 얕은 바닥이 될지 더 깊은 바닥이 될지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측은 쌍바닥이나 얕은 바닥 또는 이게 조정이 아닐까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의 기본 바탕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큰 전제를 두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그 전제가 됐던 이 전저점이 깨집니다. 100% 깨집니다. 그래 되면은 그 전제가 해당이 되는 순간 요거는 지지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정황상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중에 조정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많이 들어가면 되는데 왜 자꾸 못 들어가게 하느냐? 뭐 못 들어가게 있는 건 없는데 그냥 조심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받고 올랐다가 재차 조정받을 때 조정이라고 생각했지 하락이라 생각은 못했거든요. 또 더 떨어지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못 팔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난 못 팔았습니다. 그래가 시장에서 몇 번 실려 나갔지요. 주식으로 깡통 나고 몇 번 깡통 났습니다. 올라갈 때도 이거 묻어두고 있으면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묻어뒀는데 결국 미수 때문에 반대매매 나가고 신용 풀로 들어가서 반대매매 나가고 해가지고 오래 가져가려고 했는데 못 가져갔습니다. 결국 뭐 가져갔으면은 뭐 수익을 별로 못 냈다 한들 손실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수거래를 하면 안 되고 신용거래를 하면은 안 되는 시장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던 고수들도 미수 신용들을 거의 안 하거나 끄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올라갈수록 많이 떨어지죠. 그걸 지그재그 파동이라고 하는데 많이 올라가면은 많이 떨어집니다. 적게 올라가면은 적게 떨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들어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뭐 N자 파동이래 가지고 적게 올라가면은 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원래 코스닥에서 통용되고 코스피에서는 통용 안 되는 이론인데 그런 게 요즘 코스닥에서도 종목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코스닥에서만 주로 나오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작전하던 사람들이 코스피 쪽으로도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읽어내기가 참 쉽지는 않다. 하지만 충격 파동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 왜 어떤 지표든 간에 대입을 시키면 요즘 잘 들어맞습니다. 지표들이 잘 맞는 얘기는 조정 파동보다는 충격 파동인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충격 파동 중에 조정 파동도 있고 조정 파동 나중에 충격 파동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이 전체들이 충격 파동이고 조정 파동인데 그 조정 파동 안에 충격 파동인 가능성이 크다. 뭐 충격 파동은 급등하고 급락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간단한 예로 여기서 꼭대기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얼마큼 떨어졌나? 0.618 딱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반등이 들어왔죠. 반등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 여러분들 지표로 대입하면 거의 들어맞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져가서 그 근방에서 매도 치면은 거의 꼭대기 근방에서 매도 친 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일단 팔면은 들어갈 때 파란 거보다는 분명히 적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럼 현금 가지고 뭐 하냐? 잘 보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러로 바꾸는데 돈이 적게 들면은 달러로 보존하고 있는 게 제일 좋고 뭐 안 되면 원화로 보존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꼭대기 칠 때 올라간 대비
예를 들어서 한 뭐 서울 예를 들어서 한 10억 20억 하던 것이 지금 뭐 30억 40억 올라갔다면은 그때 팔고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거의 반쪽 났잖아요. 거의 반쪽 가까이 났으니까 더 난 것도 있지만 덜 난 것도 있고, 반쪽 가까이 났으니까 우리나라 현금만 들고 있더라도 돈을 버는 거죠. 반쯤 떨어졌으니까 아파트 한 개가 아파트 두 개 살 수 있는 돈이 됐죠. 그 다음에 달러로 그 당시 바꿔서 들고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환율이 뭐 1100 얼마 있을 건데 1200은 안 했거든요. 1100 얼마를 주로 했지요. 1100은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잠시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1100원이 아니고 한 1300원 정도 하지요. 그러면은 그거만 해도 한 10몇 프로 20몇 프로 올랐지요. 최저 10몇 프로에서 한 20몇 프로까지 올랐습니다.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래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들고 있어도 이익이고 미국 돈으로 들고 있으면 좀 더 이익을 받겠지요. 뭐 그런 개념입니다. 더 떨어지면 어찌 되냐?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더 이익을 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찝찝한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경기 지표로 볼 때 부동산이 실물 경기보다 9개월 후행한다 그러죠. 자, 우리가 꼭대기가 2021년 6월 달에 왔습니다. 주식으로. 그러면은 부동산 꼭대기는 언제 왔냐? 2022년 한 3월경에 온 것 같습니다. 3월에서 6월 사이에. 그러면은 이게 진짜 꼭대기냐가 좀 안 맞지요? 왜? 실질 경기 대비 9개월 정도 후행하는 게 부동산인데, 주식은 한 6개월 선행한다 그러죠. 그러면 주식보다 1년, 그러니까 15개월, 1년 3개월 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여기에 이익이 꼭대기일 수도 있다. 2021년 1월. 그래가지고 뭐 한 15개월 후행하면 1년 3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2022년 4월경이 꼭대기였다. 이래 보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내가 센터에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공장을 3개를 가지고 있다가 2022년 1월 달에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운동하는 분인데, 물론 그 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원자력적으로 1차 밴드 개념이었는데 공장을 3개를 했고, 뭐 매출도 좀 됐죠. 뭐 직원 월급이 한 달에 뭐 한 3억 정도 나가다가 문재인이 대통령 하고 나서 3억 4억 5천 정도 나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넘겼는데, 그 마지막 땅 다 팔고 다 넘겼던 그 시기가 2022년 1월 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그 소리를 한 6개월 이래 듣다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거의 고점에 팔았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고점이 2022년 한 4월에서 6월 사이라 그러면은 6월 달 이후는 거의 거래가 안 됐다 보는 게 맞거든요. 6월 7월경에 꼭대기인 줄 알았는데 8월 달에 팔려고 하니까 이미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미 꼭대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가격이 팔릴 줄 알았는데 이미 떨어졌죠. 그래서 이 주가로 볼 때 꼭대기가 삼성전자 여기가 높거든요. 여기보다. 그래서 이쪽이 꼭대기구나. 실질적으로는 여기 낮지만 여기가 꼭대기다. 여기가 꼭대기가 아니고, 그렇게 나는 이론적으로 대입을 해보니까 보입니다. 높긴 여기가 더 높지만 꼭대기는 여기다. 그래야 답이 된다. 그러면 바닥은 여기가 맞습니다. 뭐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바닥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닥 대비 1년 1년하고 3개월 후면은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이 집값이 바닥에 와야 됩니다. 1월달 아닙니까? 근데 연말이 바닥이다 하고 조금 더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집값이, 부동산이 작년 연말이 바닥일까? 아닐 가능성이 90% 이상 됩니다. 거의 99% 됩니다.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이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결론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올라가면은 거기서 주식을 90% 이상 틀고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90% 확보해야 됩니다. 현금을. 그리고 내렸다 올랐다면 떨어질 건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디까지 추락할지는 모르는데 골로 갑니다. 골로 가고 나서 한번 기회가 오면은 거기에는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몇 년 후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계기로 될지, 아니면은 일본처럼 하염없이 떨어지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부동산과 주식과 실물 경제를 연계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부동산과 연계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바닥이 아닌 것 같아는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그렇다는 건 아니고, 깨질지 안 깨질지는 지나봐야 알지요.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났을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더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왜? 돈을 벌어 그랬지요. 돈을 보게 되면은, 자, 금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외국인 다시 사고 있지요. 자, 내릴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내렸는데, 오를 때, 자, 오를 때 지금 이 주봉이라서 영 헷갈리는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내릴 때 돈보다 오를 때 지금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아래쪽에서 많이 사가지고 위에서 팔겠다는 의지가 조금 강하지 않나, 이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별 매매가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지고 올라간다면은 더 명확해지겠지요. 명확해집니다. 자, 앞전에 내가 바닥을 잡아냈던 게 요때죠. 꼭대기 잡아냈던 게, 왜? 요거 팔아가 내리고 요 올리는데 거의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올라올 때 돈이 적게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짜다, 반등이다, 하락을 한다 봤고요. 그리고 요 밑에서는 빠질 만큼 빠졌고, 인간 지표를 보니까 이거는 바닥이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올라오고 나서 조정이 한번 있을 건데 했는데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패턴까지는 못 맞췄다는 얘기죠. 바닥은 정확하게 맞췄는데, 뭐 소 뒷걸음으로 자주 맞추죠. 그거는 심리 게임이고 인간 지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우리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상승이 끝나지는 않았다. 올라가는 도중에 조정이고, 그 조정이 하락 조정이 끝이 났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닥을 찍었고 반등해서 조정받고 올라가는데, 뭐 박사님 파동처럼 요 밑을 뚫는 지게 파동이 한번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때 만약 이걸 뚫는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판단을 잘 해봐야 됩니다. 진짜 한방
들어가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 빠지는 건지 나는 한번 들어가야 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만약에 빠진다면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번 더 뭐 올랐다가 빠지든지 여기서 빠지든지 모르겠는데 빠졌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빠졌다가 올라간다면은 뭐 그거를 맞출 가능성이 뭐 한 90% 이상 됩니다. 뭐 틀리든 맞든 그때는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근데 틀리면은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죠. 틀리면은 맞으면은 이제 좀 벌 수 있겠죠. 안전하게. 그게 아니면은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고요. 확인하고 여기서 샀는데 지금 들고 있으면은 안 팔았으면 여기서 안 팔았으면은 들고 있는 게 맞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조정받을 때 안 팔고 추세를 다 먹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는 고수입니다. 고수들은 다 먹더라고요. 근데 불안하니까 자꾸 짧게 잘라 먹지요. 자, 어쨌거나 나는 조정받고 올라간다는 쪽이고 좀 더 갈 수도 있다 쪽입니다. 왜? 이런 돈의 흐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당히 올라가게 되면은 적당히 먹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할 것은 전기차 관련주들 요거 좀 조심해야 된다. 왜? 차라리 전기차보다는 석유 에너지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지금은 그게 뭡니까 저게 트럼프가 주장하는 에너지 정책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환경 생각 안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석유가 넘쳐나는데 석유 태우면 되지. 석유 에너지 사용하면 되지. 뭐하러 쓸데없이 뭐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하냐. 이런 쪽이거든요.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하는데 참고가 되시고 지금 흐름에서 가능성으로 따질 때는 요거 뚫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지금 위치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뭐 댓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